퍼주기라는 말만 들으면 뭐 당장 떠오르는 게 문재인 정부죠. 예, 퍼주기로 나라 경제 망쳐놓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요, 국정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정이 완전히 저는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은 내놓을 때마다 실패를 했죠. 국고는 탕진됐죠. 내로남불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파렴치 이게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입법 폭주로 나라 어떤 질서마저도 무너뜨린 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이 말을 말입니다. 지금 경남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후보들 지원 유세장에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요, 물러나면 정치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는 정치보다 할 거 다 했잖아요. 대통령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좀 떨어져서 나라가 더 발전되기를 이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본인은 봉사를 한다든가 또 세상을 밝게 만드는 곳에 일을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들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후보들에게 지금 지지를 표하고요. 또 현장에서 본격 선거운동에까지 나서는 일은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그만큼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원 유세도 모자라서 말입니다.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선을 이게 넘는 일 아닌가요? 각종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너무한가요? 문재인 정부는 사실 5년 만에 끝나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는 뜻이에요. 국민 모두가 실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콱 박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 입후보자 후보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닌다는 것을 보면 솔직히 좀 창피하네요. 진짜 많이 창피합니다. 왜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릴까요? 노욕이라는 것 결국은요 추앙꼴을 당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한 것만큼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누릴 것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욕심이 남아서 저렇게 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지원 유세를 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다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라를 망친 확실한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주도했거든요. 그 정책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요. 전현배 서강대 교수하고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논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폭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2008년에
3,770원에서요. 예, 2017년에 6,470원. 예, 10년 사이에 71.6%가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고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근로자 순고용률이 1.6%에서 1.9%가 떨어졌습니다. 1.6%에서 1.9%가 하락폭이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임금 고용자의 순고용률 하락폭도 마이너스 1.1%에서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비임금 근로자 순고용률 하락폭 이게 마이너스 5%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임금 근로자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자영업자거든요. 자영업자도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내용을 근거로 보면 말입니다. 2018년 16.4%의 최저임금이 오르고요. 2019년에 10.9%의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걸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영을 하면 고용은요. 임금 근로자든 아니면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든 박살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6%를 올렸거든요. 41.6%를 5년 동안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에는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실업자가 넘쳐난다는 말이 맞겠죠. 실업자가 넘쳐나니까 그것을 속이고자 결국 세금주도 일자리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는 사람을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통계를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만들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나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근로시간도 보세요. 주 68시간을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줄인 게 문재인 정부예요. 여러분 주당 일하는 시간을 16시간씩 갑자기 줄였습니다. 16시간. 16시간을 갑자기 줄이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대국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뒤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중국은 24시간이래요. 24시간. 그렇게 일하는 중국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요? 못 당합니다. 게다가 인구도 우리의 적어도 말입니다. 몇십 배는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말입니다. 중국은 24시간 일하고 인재도 많고 대한민국은 일도 말입니다. 24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해서 어떻게 24시간 일하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 완전히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기업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망했습니다. 무더기로. 현장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박살이에요. 보세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018년에 165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130만 7천명 박살난 거죠.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결국은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내보냈다는 뜻이에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니까 저녁 장사가 없어졌어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저녁이 요즘 장사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둔 자영업자는 계속 내보내서 사실 나라 경제가 바닥이 무너졌다. 기초체력이 망가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가 엉망이 됐던 거 여러분도 아시고 지금도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기업은 파산일로의 파산일로. 2020년 1069개가 망하던 것이 2023년 1657개가 망했습니다. 아니 2023년은 윤석열 정부 때인데 왜 문재인 정부 탓하느냐. 아니죠. 2020년부터 시작해서
2년이죠. 2022년 4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통제 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빚내서 버티자가 결국은 말입니다. 못 버티고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게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1657개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어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바닥 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와르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라 빚은 얼마나 됩니까? 나라 빚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626조 9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 1067조 7천억까지 400조를 더 넘게 늘어났습니다. 국간까지 다 말아먹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말아먹은 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정부를 품평합니까? 저는 조용히 조신이 가만히 있으면 욕이나도 안 먹는데 왜 저렇게 욕심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욕을 먹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면서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전직 대통령이 거짓말이나 일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말입니다. 걸핏하면 현 정권 비판하고 자화자찬하고 아직까지 저는 진짜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최악의 사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요. 제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경제를 누가 망가뜨렸는지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훼손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보고 거기에 대한 저는 징벌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표예요. 표. 그죠? 표를 가지고 아주 제대로 저는 심판을 해야 지금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나라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사실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잘하려고 발부둥 친 흔적은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도요. 저는 윤석열 정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란 지위의 위기에 처했다. 저는 누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이번에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선택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